간섭 불가한 거 아니에요? 예, 원내 대책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8월 국회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오랜 기간 은산분리 원칙을 지켜왔지만 ICT 산업과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은산분리의 일정한 완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산업자본의 지분율 확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얘기들도 있지만 그간의 금융 감독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예방책을 충분히 법규에 담으면 모든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그렇지만 오랫동안 묵은 규제 완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계 경제는 데이터 경제로 전환된 지 오래입니다. 빅데이터의 활성화는 그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그간 비식별화된 정보의 재식별화 가능성 문제, 또 개별법상의 빅데이터의 이용 근거를 담아야 하는 입법 과정 때문에 빅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이 대단히 부진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익명정보의 산업적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올해 안에 꼭 개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경수 충남지사가 브루킹 일당으로부터 정책 자료집을 받은 이유가 일반 국민들이 대선 공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참고하려 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기사를 보면서 드는 기시감에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의 초반에 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최순실에게 연설문을 보내서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고쳐달라고 한 발언이 생각이 났습니다. 선거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여러 곳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자문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오랜 기간 교류를 통해 신뢰할 만한 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드루킹 일당이 단순 지지자 모임 중 하나라는 김 지사의 그간 해명이 참으로 궁색해 보입니다. 오늘 김 지사의 두 번째 특검 소환이 있습니다. 특검은 1차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검 수사기간이 촉박하다고 해서 서둘러 수사를 종료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하다면 이제는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경 의원님. 예, 저는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우리 당이 특활비 폐지에 대해서 좀 더 단호한 태도를 견지하느라고 생각하고요. 특활비 즉각 폐지를 위해서 국회 보이콧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국민들의 여망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제 여야 논의된 내용을 보니까 제정신 같은 정당 바른미래당밖에 없습니다. 특활비는 투명화가 아니라 폐지가 돼야 됩니다. 그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하라는데 쓰라고 있는 돈입니다.
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는 일반 활동을 하면 특수 활동비를 쓰면 안 됩니다. 일반 활동비를 써야 됩니다. 따라서 특수 활동비 쓸 곳이 없으면 특수 활동비 폐지가 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당 빼고 한국당, 민주당은 특수활동비 영수증을 공개하겠다. 아니 영수증을 공개할 수 있는 게 무슨 특수활동입니까? 스스로 특수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활비는 즉각 폐지돼야 되고 우리 바른미래당이 특활비 폐지를 반드시 실현시키기 위해서 국회 보이콧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각 의총을 소집할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김경수 지사 유죄 나오면 민주당 해산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김경수 지사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당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겁니다. 스스로 전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냐? 김경수 지사는 민주주의 파괴범입니다. 네이버 댓글을 조작해서 여론을 조작해서 선거에 유리한 그런 결과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헌법 유린이고 민주주의 유린입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말 부끄러움 없이 민주주의 파괴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존재 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고 만약에 김경수 지사 민주주의 파괴범이라는 게 입증이 되면 민주당은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해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대표 선거 나온 사람들 약속하십시오. 민주주의 파괴범으로 확인이 되는 즉시 자기랑 해산하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칭찬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에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정브라더스가 이제 반절시켰다는 미담 기사가 떴습니다. 정태호 청와대 수석과 정재호 민주당 의원이죠. 정부의 반사를 맡고 있는데요. 정치가 어려운 것이 자기 지지자들과 맞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는 자기 지지자들과도 맞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참 정치를 위해서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두 분, 정 브라더스 두 분은 그런 용기를 가진 분들입니다. 만약에 청와대와 여당이 이런 용기 있는 결단, 용기 있는 정치를 계속한다면 협치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요구를 합니다. 이처럼 자기 지지자들한테는 외면받지만 국가 국민을 위해서는 도약이 되는 이런 정책, 이런 입법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자기 지지자들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예, 김상아 의원님 바라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공공기관인 공용 홈쇼핑은 지난 1일 메이드 인 코리아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공용 홈쇼핑은 내년부터 100%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만 판매하겠다고 밝혀서 중소기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건비 문제로 베트남이나 중국 등에서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즉 OEM으로 생산한 제품의 경우 앞으로 공용 홈쇼핑에 입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올해 입점 판매 중인 1129개의 상품 중 324개의 해외 OEM 제품이 사실상 퇴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전체 상품 중 약 3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공용 홈쇼핑의 국내 생산 제품 취급 방침이 중소기업과 농업인에 대한 판로를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공익 실현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퇴출 위기에 처한 OEM 납품 기업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당사자 간 공식적인 협의 없이 성급하게 결정한 점은 아쉽습니다. 공용 홈쇼핑이 현재 검토 중인 기존 해외 OEM 납품 기업의 국내 생산 전환 시 결제대금 선지급, 판매 수수료 우대 등의 대책이 올해 안에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7일 정부가 뒤늦게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며 7월에서 8월 2달 동안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산업부가 폭염으로 최대 전력 수요를 8,830kW로 상향 조정한 것이 7월 2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주가 넘어서 입추가 지나서야 대책이 나온 것입니다. 산업부가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분석한 것에 의하면 작년보다 전기요금이 감소하거나 증가 금액이 10,000원 미만인 가구가 80%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진 구간 100kWh 확대의 근거가 된 전기요금 분석은 7월 22일에서 26일의 검침 내용, 즉 그 전달인 6월 하순경부터 7월 검침일까지의 사용량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폭염이 가장 극심했던 것은 7월 말 8월 초였고 전국적인 열대야가 7월 22일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 일수가 작년에 2.5배인 것과 비교하면 정부의 예상보다 전력 사용량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고 각 가정의 전기요금 또한 대폭 증가할 것입니다. 결국 폭염도 재난이라며 마음껏 냉방기를 가동하라는 듯 큰소리를 치던 정부가 내놓은 1, 2만 원 요금이라는 생색내기 뿐입니다. 정부는 스마트 미터기를 보급해서 가정용 전력 사용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한전은 지난 7월 말에 검침 노동자 5,200명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들의 일을 빼앗는 스마트 미터기 보급이 과연 얼마나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시적인 요금이나 땜질식 대책으로는 국민들의 전기요금 공포가 덜어질 수 없습니다. 정부는 깜깜이 전력 요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측 가능한 전력 요금 체계를 마련하고 기후 변화의 영향을 고려한 계절별 탄력적 누진제 운영 등의 방안을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예, 다음 오세정 의원님 전화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 개인적인 대표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7일 그저께입니다. 국가교육위는 개인적인 대표는 공론화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2022년 대입기편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시는 현재 20% 수준보다 확대하고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은 상대평가를 유지하되 향후 수능의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포함될 경우 절대평가 도입을 권고하였습니다. 또 수능 최저 비율을 활용하는 대학 자율에 맡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론화위원회에서 꼴찌를 차지한 3안에 가까운 결과입니다. 이에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진보 보수 성향을 가리지 않고 사실상 답이 정해져 있었던 결과가 아니라며 1년 전과 다르진 바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는 이 권고안을 토대로 이달 말까지 정책단을 마련해 최종 결론을 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현재 고등교육법상 학생의 선발 방법은 대학의 자율입니다. 교육부가 강제하거나 혹은 다른 편법을 이용해서 대학의 특성을 무시하고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국가교육회의는 앞으로 단기적 교육정책 계획을 지향하고 원래 목적대로 중장기적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또한 대선 공약대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서 지금부터라도 교육의 비전을 세우고 교육개혁의 장기 방향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교육정책은 최소한 10년을 내다보고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교육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킨 이번 공론화 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의 교육정책 추진 과정을 지켜본 결과 김상곤 장관은 장관으로서의 소신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고 책임감도 없다고 판단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합니다. 또한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권에 해결되는 교육이 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교육 정책을 만드는데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동섭 의원님 발언드리겠습니다. 네, 연이어 터지는 어린이집 사고, 정부의 방치가 문제. 이 자료를 한번 이게 어린이집 논란을 키워드로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이거 한 얘기가 나옵니다. 6.25 사이 전국 어린이집에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데 다 학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을 보내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어린이집 논란이라는 단어로 인터넷 검색해 보십시오. 제가 들고 있는 이 자료가 수십 페이지도 아니고 단 한 페이지 화면만 가지고 온 것인데 이렇게 많은 사고들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에서. 문제는 이 사고들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 인지라는 겁니다. 정부는 어린이집 관련 사고가 클 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다고 말하면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상황이 개선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증거입니다. 부모님께서 도무지 불안해서 아이들을 어린이집 맡길 수 없다고 하십니다. 매일같이 사고가 터지는데 제가 학부모여도 제 아이들 어린이집에 마음 놓고 못 보내겠습니다. 게다가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방어할 방법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결국 답은 현재 어린이집 실태가 어떤지 현미경 조사로 들여다보고 문제점은 물론 문제가 될 만한 요소 자체를 뿌리까지 뽑아야 합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전국 어린이집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믿을 만한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하십시오. 그리고 조사는 첫째로 제대로 하십시오. 둘째로 면밀히 하십시오. 셋째는 지금 즉시 하십시오. 그것만이 부모님들 안심시키고 아이들 즐겁게 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해결책의 첫 단계가 될 것입니다. 앞서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분산분리 완화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의 기본적인 역할은 국민의 재산인 예금을 모아 돈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에게 대출해주는 것이며, 정부는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금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은행이 부실화되어서 국가 경제가 위험해질 경우 세금인 공적 자금을 은행에 투입하여 국가 경제를 유지합니다. 분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고 사금고화하여 고객의 자산인 예금을 자기 돈처럼 쓰는 것을 막고, 산업자본에 의해 은행이 망가져 국가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분산분리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시대적 흐름에 맞는 신산업인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 분산분리 원칙의 예외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예외 허용으로 인해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것이라는 우려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기존의 은행에 적용되는 은행법이 아닌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제정하고, 총수가 있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을 제외한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 34%까지 소유할 수 있게 하고, 대주주의 사금고화되지 않게 대주주에 대한 대출과 지분증권 취득을 금지하고, 금융위가 5년마다 인가 요건을 심사하여 위반 시 1년 내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두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 김관영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한편 분산분리 원칙의 예외 허용과 별개로 바른미래당은 분산분리 원칙을 지켜 재벌이 금융계열사를 이용해 고객자산으로 그룹 경영권을 유지하는 것을 막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생명이 고객의 자산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하여 그룹 경영권을 유지하는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삼성생명은 총수 일가를 위해 너무 많은 돈을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하고 있고, 만일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진다면 삼성생명의 자산이 줄어들어 보험가입자가 제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얻게 되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벌에 대한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고 특례가 있다면 바로잡겠습니다. 금융통합감독 체계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당 박선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법안도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태경 의원님이 추가 발언 있겠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 브라더스가 인터넷 은행 특례법 관철시킨 데 있어서 숨은 공신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김관영 원내대표인데요. 거의 같은 시기에 인터넷 은행 특례법을 발의해서 정 브라더스가 이걸 치고 나가는 데 있어서 큰 우군이 돼서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한다면은 어떤 정치적인 선입견 없이 정치적 실익을 따지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함께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공개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